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 292번째 PR 발표를 할 차례인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논문은 평소에 좀 너무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태스크나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많이 논문을 가져왔던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펀더멘털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약간 그 제목도 짧은데 오늘 사실 준비한 분량도 그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상당히 명확한 편이라서 좀 오늘 발표 분량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논문의 제목은 네트워크 디컨볼루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그래서 어 사실 굉장히 짧은 제목이긴 한데 어떤 뭐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뭐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어떤 뭐 인버스를 한다거나 저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다가 다른 의미의 디컨볼루션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논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일단 그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CNN 또는 뭐 MLT가 됐든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리는 모듈을 하나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모듈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모듈이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중간중간에 데이터 또는 피처가 뭐 들어가기 전에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위치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성능을 높인다라는 모듈을 제안을 합니다. 그 모듈의 이름이 디컨볼루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 이 디컨볼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얘네가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셋 내에 어떤 데이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할 텐데 이 코릴레이션을 어, 이제 줄이자, 이 코릴레이션을 없애자라는 방향의 어떤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결과로 트레이닝 과정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트레이닝 결과로 나오는 성능 같은 것들도 이제 좋아졌더라라는 논문입니다. 네. 코릴레이션, 데이터셋에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릴레이션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셋 안에 보면은 이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2라는 숫자를 쓰더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뭐 아래처럼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데이터가 엄청 많다는 거죠.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코릴레이션이 크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얘를 보고 배웠는데 이 뒤에 또 바로 이제 연속해서 이런 놈이 나온다. 그러면 학습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대신 얘네들보다 더 학습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신선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적고 이미 봤던 데이터가 아니라 좀 다른 모양인데 얘도 이다. 너가 봐왔던 얘네만 이가 아니라 얘도 이고 얘도 D다, 이다. 이런 식으로 좀 신선한 어떤 정보를 주게 되면은 성능의 그 학습을 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얘네의 어떤 모티베이션이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컨볼루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이미지를 CNN에 넣으면은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처리를 할 때 이거를 그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어떤 행렬처럼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X라는 놈의 앞에 이렇게 그 컨볼루션 되는 영역이 벡터라이제이션 돼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이미지 사이에 이 한 이미지 안에서도 인접한 픽셀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뭐 이 픽셀이랑 이 픽셀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한 이미지 안에서도 픽셀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떤 앞에서 본 엠리스트 데이터에서의 어떤 코릴레이션처럼 작용을 하더라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픽셀들 간의 코릴레이션이랑
더불어서 이제 채널 간에도 RGB 채널이 있으면은 어떤 R 채널이랑 G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코릴레이션들이 이제 어떤 학습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진을 보고 원래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 이 말보다 어떤 로우 패스 필터 커널이 이제 가미된,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떤 그 코릴레이션이 올라간 형태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만 보고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이미지가 학습에 불리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량이 얘보다 당연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보량이 그냥 적은 거지 이게 코릴레이션이 높아서 학습에 불리한 건가? 라는 생각이 처음에 저도 들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한정된 이미지 사이즈 안에 이미지 사이즈는 한정돼 있고 이 안에 코릴레이션, 픽셀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막 높을수록 사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못 담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픽셀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을수록 학습에 불리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한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을 때 예를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의 역과정을 통해서 이 높은 코릴레이션을 다시 원본처럼 되돌릴 수 있으면은 다시 학습에 유리해지는 거죠. 이거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이 높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의 픽셀 간의 코릴레이션 또는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한 논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코릴레이션을 높인 이미지인데 솔직히 이런 애들 가지고 학습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애들 가지고 정상적인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할 텐데 얘마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접한 픽셀 사이에 코릴레이션은 있는 거잖아요. 얘보다 적을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코릴레이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얘보다도 더 코릴레이션이 적은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 코릴레이션이 이제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코릴레이션이 작음의 끝판왕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가서 코릴레이션을 더 줄여볼 수는 없을까가 얘네들의 고민이고, 그럼 이 방법이 이제 만약에 찾아진다면은 각 피처 맵,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데이터가 들어가기 전에 이 디컨볼루션이라는 기법을 앞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이렇게 넣어주면은 학습에 도움이 될 거고 성능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이상적인 가설을 얘는 세운 거죠. 그래서 약간 방금 전까지는 뭔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로 막 코릴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말로 설명을 했다면은 수식적으로도 한번 이 모티베이션에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엄청 간단한 프로블럼이죠.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예를 이 논문에서는 드는데요. 일단 이 y는 xw, 이 x는 어떤 행렬일 거고, 이제 이 x는 데이터겠죠? 데이터인데 보통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은 이 방향으로는 데이터 벡터, 데이터 차원이 될 거고 이 방향으로는 데이터 인덱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엠리스트로 따지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인 거고요. 벡터라이즈를 했다고 치면은 이제 이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는 어떤 뭐 얘가 7이면은 얘는 뭐 2, 얘는 뭐 1, 얘는 0,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이런 행렬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웨이트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 곱해지는 웨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y 값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y 햇과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L2로스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옛날에 딥러닝을 처음 배울 때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로스 어떻게 하죠? 이 로스 당연히 이제 미분을 해야겠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하게 되고, 미분을 하면은 이런 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미분 텀의 음수만큼 스텝을 가게 돼요.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한정, 리니어 리그레션은 클로스드 폼 그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도 인버스를 그냥 곱하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일일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갈 게 아니라 그냥 옵티멀한 W를 구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XTX의 인버스 XT를 곱해버리면, Y에다가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그냥 그 옵티멀한 웨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짓을 지금 2번에 걸쳐서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도 그냥 한 번에 찾아버리고,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얘네들은 힌트를 얻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옵티멀 포인트가 어딘지 아는 프로블럼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 프로블럼에서 그럼 한 번의 이터레이션으로, 아까 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터레이션을 몇 번을 거쳐가지고 옵티멀 포인트에 도달을 할 텐데, 그러면 단 한 번의 이터레이션, 딱 한 걸음 걸어가지고 옵티멀 포인트에 도달하려면은 이 X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이거를 얘네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러닝 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이 X라는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 먹어야지 그냥 한 번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좋은 데이터일까, 이거를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한 가지 이제 매우 쉬운 명제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XTX가, 이거 앞엔 상수니까 XTX가 어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상수배가 되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얘를 대입해 보면 되죠. 그냥 앞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앞에다가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은 그냥 알파가 1이라고 치고, x에다가 x는 xtx는 ni 이거를 넣어주면요, 자연스럽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w는 이거, wd는 이거. 그러니까 이 뒤에 클로스드 폼 솔루션에도 그냥 xtx에다가 n분의 1, ni죠. ni를 넣으면은,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n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넣으면은 n 이렇게 없어지면서 n분의 1 xy 얘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얘네가 증명을 한 거죠. 그냥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한정으로 결국에는 XTX, X 트랜스포즈랑 X를 곱한 놈이 어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상수배라는 사실을 만족을 하면은 단 한 번의 이터레이션으로도 옵티멀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네가 증명을 한 거고, 사실 XTX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 간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잖아요. 이거는 이런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 이제 이 다이아고널 성분은 같은 자기 자신과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될 거고, 나머지는 어떤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XTX라는 놈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릴레이션이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상수배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다이아고날 성분들 빼고 나머지가 다 0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0이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 말고 데이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선 리니어 리그레션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X가 데이터 말고 어떤 피처 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앞에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 쭉 있고, 뒤에 가서 사실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처 맵이라고 생각하면은 딥러닝,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피처 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앞에서 얘기했던 정성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과 지금 여기서 수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놈이 작아질수록 이제 학습에 어떤 네트워크든 간에 리니어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든 간에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얘는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코릴레이션 줄일 건데, 이 코릴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 앞에서 나온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봤을 때 이 XTX를 n분의 1 XTX는 i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만족시키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백월드 단에서 하는 방법이랑 포워드 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백월드 단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단에서 업데이트를 하기 직전에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XTX의 인버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싹 사라지면서 여기가 마치 i를 곱한 것처럼 뭐가 되겠죠. 그러면은 XTX가 i라는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데, 얘네보다는 사실 이 포워드 단에서 수정을 해주는 게 여러모로 이제 범용성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떤 대체하는 그 모듈을 얘네가 제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범용성 면에서 이 포워드 단을 건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를 트랜스폼하는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x라는 놈이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XTX가 i를 만족할 수 있도록 변경만 된다면은 사실 그냥 뭐 백워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코릴레이션에서 이제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CNN 네트워크에서 그 디컨볼루션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이제 디컨볼루션은 제가 중간에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이 코릴레이션을 내려주는 어떤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x에다가 가해주는 트랜스폼을 우리는 디컨볼루션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이 디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x라는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낮추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CNN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고양이 이미지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얘를 일단 벡터라이즈를 좀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어떤 X라는 그 데이터 텀과 W라는 그 커널 텀에 그냥 딱 매트릭스 곱으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일단 벡터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커널이 이렇게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이 커널이 곱해지는 영역을 이 곱해지는 영역만 딱 떼가지고 벡터라이즈 한 다음에 컬럼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컬럼 벡터로 벡터라이즈를 하고 하나씩 옆으로 가면서 이제 그 호리존탈 방향으로 그 컨캣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이 있을 수 있는데, RGB 이미지면은 채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채널도 그냥 이만큼은 R, 그리고 이만큼은 G, 뭐 이만큼은 B,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다 컨캣을 합니다. 컨캣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고양이 데이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엄청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 똑같은 픽셀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 가운데 이 카메라에 해당하는 픽셀은 지금 거의 모든 커널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들 사이에서도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은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자체가 벌써 이 X라는 데이터를 그 벡터로 만들어 보니까 코릴레이션 엄청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줄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를 구할 거예요. 코베리언스는 아까 전에 계속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코릴레이션은 어떤 노멀라이즈가 가해진 값이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코베리언스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랑 X를 곱한 결과를 우리는 코베리언스라고 부를 거고, 그냥 구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VGG의 인풋단을 얘네가 예로 들었는데, VGG의 인풋단을 생각을 해보면은 웨이트가 3 곱하기
3에다가 3채널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27개만큼의 웨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웨이트를 벡터라이즈 하면은 27자원짜리 벡터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만큼은 데이터 단위 될 거고 여기가 27차원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을 곱하면은 27 곱하기 27짜리 어떤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미지를 코베리언스를 구해봤더니 이게 그 9개로 딱 나눠지는 이유는 이게 RGB라서, 그러니까 같은 채널끼리 어떤 그 같은 채널 간의 그 코릴레이션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당연히 이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을 거고요.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나서 이제서야 디컨볼루션을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아까 구했잖아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 스퀘어드 스퀘어 루트, 인버스 오브 스퀘어 루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만큼의 어떤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이 X라는 데이터가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X 말고 X 곱하기 D로 바꿔가지고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D를 곱하는 과정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디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어떤 그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곱하면은 왜 이 아까 전에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를 보면은 XTX라는 걸 아까 구했었는데, 그러면은 X 곱하기 D를 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연결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이 가운데는 다시 코베리언스가 돼요. 그리고 이 앞 뒤는 얘네들이 또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이 코베리언스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양쪽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가 곱해지고 있는 형태니까 이걸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i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 아까 그 명제 증명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쓰긴 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걸 대입하면 되지 않느냐 식의 어떤 증명을 하고 있는데, 뭐 할 말은 없죠. 사실 어떻게 구했는지 얘네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D는 코베리언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놈을 X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한 거죠. 자, 이걸 그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이 코베리언스를 뭐 대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얘를 그냥 2분의 1제곱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이것도 계산을 좀 덜 하면서 빠르게 그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구할 방법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플드 뉴턴 슐츠 메서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커플드 뉴턴 슐츠 메서드라는 거를 쓰면은 어떤 y랑 z를 각각 이 코베리언스에 해당하는 놈이랑 아이덴티티로 이제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 나서 이런 식의 이터레이션을 많이 거치게 되면은 y는 코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로 수렴을 하고 g는 코베리언스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로 수렴을 한다는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되나 싶어가지고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아무 x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되나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y를 두 번 곱하면 코베리언스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y를 두 번 곱했더니 실제 코베리언스랑 큰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y랑 g랑 곱하면은 그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곱해보니까 진짜 아이덴티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 결론이 끝났죠. 이 D라는 코베리언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어떤 놈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이 X의 코릴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얘가 왜 디컨볼루션인데?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 이 X의 코릴레이션을 줄이는 방법을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 이걸 디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X가 들어가면은 이 델타는 뭐냐면은 3x3으로 따지면은 요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게만 1이고 나머진 0. 요런 놈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이덴티티 커널인데 그러면은 이 X 델타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중간을 코베리언스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2분의 1제곱의 곱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뒤는 K라는 커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는 딱 지금 보면은 코베리언스의 그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곱하고 있는 꼴이니까 여기까지는 디컨볼루션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K라는 어떤 커널 그러니까 코베리언스의 그 스퀘어 루트를 델타에다가 곱한 커널이라는 놈을 인버스하는 그러니까 이 커널의 효과를 그 뒤집는 이 커널의 효과를 다시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커널이 사실 이 앞에 디컨볼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과정을 디컨볼루션이라고 불러도 되는 이유는 이런 모양의 커널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디컨볼루션이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고 그 디컨볼루션 커널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서 보니까 실제로 이 그 여러 데이터들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제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취해 가지고 실제로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온대요. 뭐 이런 모양이나 뭐 뒤집힌 모양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을 얘네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런 논문을 또 가져와요. 그 이제 뇌과학 쪽의 분야에 있는 논문인 것 같은데 어떤 고양이가 그 고양이의 시각 중추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게 이름도 어려운데 외측 슬상핵이라는 어떤 그 뇌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 전기 신호의 리세티브 필드를 좀 구해 봤더니 그 멕시칸 햄 모양이더라라는 논문이에요. 얘네가 이 논문의 내용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더라라는 내용이고 얘네가 실제로 디컨볼루션을 진행을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동물들의 눈은 이미 그 어떤 눈을 통해서 받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리던던시라고 여기선 표현을 하는데 리던던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처리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논문이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얘네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디컨볼루션은 어떤 그 동물의 눈보다는 시각중추죠. 시각중추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방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얘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컨볼루션을 거친 이미지가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사실 궁금했던 거에 비해 이렇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 이미지라는 거는 0에서 255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이 디컨볼루션을 거친 결과는 이 0에서 255 사이가 아니라 어떤 실수 값일 거고요. 일단 플로트 값일 거고 그리고 이 값이 어떤 어퍼 바운드나 로어 바운드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막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별의별 값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그 노멀라이즈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명확하지 못하고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얘가 실제로 이제 딥뉴럴넷 입장에서 보면은 코릴레이션이 많이 제거된 상태의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네가 더 제안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모바일 환경처럼 이게 사실 이 D라는 놈이 계산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코베리언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려면은 XTX를 계산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연산량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포워드 할 때마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모바일 환경 같은 데에서는 이 D를 그냥 트레이닝 할 때 받은 에버리지 값들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 결합 법칙을 쓰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 X의 D를 곱한 다음에 어떤 레이어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이걸 결합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D를 그냥 D가 픽스드 돼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 어떤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쓸 거니까 이 파라미터를 그냥 저장할 게 아니라 이 D를 파라미터에다가 곱해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트랜스폼 한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 X에다가 굳이 어떤 뭐 디컨볼루션을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디컨볼루션을 거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디컨볼루션이라는 어떤 커널을 내재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험 결과인데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MLP, NLP가 아니죠. MLP인데, 네, MLP,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스트론이랑 리니어 리그레션 등등에 대해서 얘네가 실제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L2 로스를 통한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얘네는 이 패션 앰니스트라는 데이터를 이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가지고 리니어리 엘트로스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랑 엘트로스를 그냥 해버린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로지스틱 로스를 넣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그냥 SGD를 쓴 거보다 디컨볼루션을 앞에 한 번씩 거친 경우가 성능이 좋았다더라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수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수렴 결과도 뭐 이렇게 막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수렴 결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ML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 레이어짜리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이제 수식적으로도 많이 보여줬고 이제 괜찮은데, 이 뒤에 내용은 여러 레이어를 가진 MLP에 대해서도 이 그 디컨볼루션을 거쳤을 때 실제로 좋은가에 대한 학습 결과고요. 이번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경우랑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수렴도 빠르고 로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리고 어큐러시도 실제로 성능이 좋았더라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 패션 앰니스트 이런 건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 뒤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는 그 사이파 10이랑 사이파 100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경우보다 그 네트워크 디컨볼루션을 쓴 경우가 다들 성능이 좋았다더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성능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엄청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학습을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래서 VGG11, 레지넷 18, 딱 덴스넷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얘네가 실험을 해본 것 같은데 실제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 성능이 좋았다더라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CLR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어떤 리뷰를 받았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위크 억셉 하나랑 억셉 두 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어떤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뭐 튜닝했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아가지고 하나 정도 가져와 봤는데, 얘네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다른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학습의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성능이 어떠냐라고 리뷰어가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정말 딱 물어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만 추가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IOU 그래프를 이제 에폭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 실제로 성능이 괜찮아졌더라라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네트워크 디컨볼루션이라는 논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